당신 죽어야 해요. 며느리 지수가 내민 약봉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쏟아지는 빛 속에서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 약을 먹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뒤에는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거든요. 고개를 돌린 채로요.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송미란입니다. 올해 나이는 71살입니다. 남편 최진수는 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45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41살입니다. 나는 서울 강북 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한계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한계?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어머니 병원비 대고 나면 우리 생활비도 안 나와. 그래도 그렇지. 민석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애 낳아야 하잖아. 어머니한테 쓰는 돈으로 애 키우면 되잖아.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는 이미 70이 넘었어. 우리는 아직 젊고. 누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을 베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쓰는 돈으로 애 키우면 된다고요? 나는 그들에게 짐인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석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나 혹시 너희한테 짐이니? 민석이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이야기 들었어. 너희 대화 말이야.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해봐. 저희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어머님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민석이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머님 병원비 빼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돈으로 월세에 생활비에 다 쓰면 저축이 하나도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3년 전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수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민석이가 출근하고 지수도 나가면 나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저녁은 내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지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점점 나를 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데요. 그냥 쉬시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석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석아, 지수가 나를 방에만 있으라고 해. 엄마, 지수 말 들으세요. 몸 안 좋으신데 쉬셔야죠. 민석이도 지수 편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와요. 나도 안다. 미안하구나. 죄송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줄이셔야죠. 어떻게 줄이니?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시면 되죠. 한 달에 4번 가시는데 2번만 가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꼭 와야 한다고 했어. 그래도 2번만 가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지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을 2번만 갔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석아, 엄마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이번 주에 1번 가셨잖아요. 다음 주에 가세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어. 참으세요. 우리 돈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앓았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숨을 못 쉬겠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석이가 나갔습니다. 지수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병원이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아파 보이는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픈 척 하는 거야. 우리 돈 쓰게 하려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설마. 분명히 그래. 늙은이들은 다 그래.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해. 지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병원 가요. 지금은 새벽이라 문 안 열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 참으세요. 민석이가 나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방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야죠.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달에 2번만 오라고 해서요. 누가 그랬어요? 아드님이요? 며느리가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이요? 네.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어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요. 폐에도 물이 찼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있으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어르신 상태가 심각해서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이면 민석이 월급이 다 날아갑니다. 지수가 뭐라고 할까요?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 입원이요? 네. 2주 정도. 비용은요? 300만 원 정도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엄마, 잠깐만요. 지수랑 상의해 볼게요. 민석이가 끊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입원은 안 되겠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3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꼭 입원하래. 집에서 약 드시면서 버티세요. 우리 정말 돈 없어요. 나는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좀 도와줘.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 혼자 못 가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지수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지수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그래서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우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축도 없고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라고 다 해요? 우리도 인생이 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소리쳤습니다. 민석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이 손상됐어요. 빨리 치료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입원하셨어야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용은요? 한 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600만 원이요? 네. 상태가 심각해서요. 민석이와 지수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600만 원이면 민석이가 2개월 월급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입원시킬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30분 후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응, 입원은 안 하시는 걸로 했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대. 우리한테는 그 돈이 없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아, 엄마 죽을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만 생각할 수 없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입원 안 하세요? 네, 안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가끔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밥을 놓고 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못 먹겠어. 약은 드셔야죠. 물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니? 지수가 컵을 던지듯 놓고 갔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결정?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요양원? 네. 집에서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요. 저희 둘 다 일하니까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내겠다고요? 어머니 상태도 안 좋으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나아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민석이랑 같이 있고 싶어.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보낼 건데? 이번 주 안으로요. 벌써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나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요. 남편 죽고 혼자 민석이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뭔데?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아, 정말 나를 보낼 거니? 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를 위한 거잖아.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어머니, 절대 안 가. 민석이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어머님, 응? 이거 드세요. 뭔데? 통증 완화제예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나는 의심했습니다. 이 약이 정말 통증 완화제일까요? 어서 드세요. 지수가 재촉했습니다. 나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서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삼켰습니다. 잘 드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럼 푹 주무세요. 지수가 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지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119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가요.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네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어제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누가 나를 데려왔나요? 아드님이요. 민석이가요? 네. 어르신 상태가 위중하셨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요? 네. 독극물도 검출됐어요. 경찰이 조사하러 올 거예요.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이틀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줬다고요. 그 약을 먹고 쓰러지셨어요. 네. 그 약에서 쥐약 성분이 나왔어요. 쥐약이요? 네. 누군가 고의로 넣은 겁니다. 경찰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시나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경찰이 민석이와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지수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병원에서 준 약을 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약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수색했습니다. 지수방에서 쥐약이 발견됐습니다. 봉지에 지수 지문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수는 체포됐습니다. 살인 미수죄였습니다. 민석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너는 정말 몰랐니? 네, 정말 몰랐어요. 나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방조했습니다. 나를 방치했습니다. 병원에 안 보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네.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봤어요. 쥐약을 샀고요. 약봉지에 섞어서 드렸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는 방청석에서 울었습니다. 재판 후 민석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렸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민석아. 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왜 나를 병원에 안 보냈니? 돈이 없어서요. 돈이 나보다 중요하니?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잘 들어. 네.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정말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어머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나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석이 돈으로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민석이와 연을 끊었으니까요. 요양병원은 괜찮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분들과 친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미란 씨,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에. 순자 씨도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짐으로 생각해요. 우리끼리 의지해야죠. 순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도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혼자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알아봐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퇴원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 동에 들어갔습니다.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걸었습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먹었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읽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해 먹었습니다. 라면이나 김치찌개였습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삭제했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삭제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돌아가. 제발이에요. 돌아가라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민석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감옥에서 7년을 살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이혼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순자 씨, 경로당 친구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 그들이 내 가족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산책을 했습니다. 미란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살아갑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